워런 버핏의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인 높은 배당을 주는 ETF 확인해 볼 텐데요. 나는 변동성 있는 종목은 싫어.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 6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요,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각 섹터별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그런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종류가 꽤 많아서 제가 영상을 좀 나눠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면 여러분 끝까지 안 보실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ETF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을 좀 캡처해 두시고 이걸 또 찾아보세요. 매번 강조해드리지만 꼭 찾아보시고 이게 나한테 정말 맞는 투자처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나는 이 ETF 안에 이 종목은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은데 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꼭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ETF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 확인해 볼 ETF는 VTV라는 ETF입니다. 이 ETF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형 가치주를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이 VTV는 투자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ETF고요. 배당 수익률의 경우에도 과거 12개월 배당 기준이 3% 정도 육박하면서 괜찮죠? 또 운용 보수가 0.04% 정도로 굉장히 낮다라는 점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VTV의 ETF의 한계로 볼 수 있는 게 대형 가치주 ETF들의 공통적인 한계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편입된 업종들의 투자 비중이 너무나 전통산업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VTV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여기에도 바로 이 전통산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죠. VTV의 경우에는요, 대형 가치주 중에서도 전통산업을 내가 뚜렷하게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기에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업종의 투자 비중을 간단하게 보자면요, 제약이 12%, 은행이 9%, 전력, 보험, 전기통신 등이 6%대, 석유나 가스 부분에 4%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 ETF는 SPY-G라는 ETF 볼게요. SPY-G는 대형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고요. 역시나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편입된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업종들 구성을 보면요, IT 업종의 비중이 40%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금융이나 에너지 등 일부 전통산업의 비중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당을 포함한 토탈 리턴 지수의 개념으로 봐도 2010년 이후 S&P 500의 성장주 지수는 S&P 500 가치주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큰 초과 성과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도 SPY-G나 SPY-V 이 두 지수 간의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SPY-G와 SPY-V 이 두 종목을 비교하며 앞으로도 성장주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라면 SPY-G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ETF는 뱅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 VYM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YM ETF는요, 대형주 위주로 운용되고 있고요. 포함하는 종목 수만 해도 400여 개가 넘습니다. 대형 배당주 중심으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선택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할 때도 VYM의 과거 12개월 기준 배당 수익률의 경우에는 3.5%를 상회했습니다. 과거 배당 수익률의 평균을 봐도 3.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 배당주 ETF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그나마 이러한 배당주들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배당주 이꼴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과거의 개념은 사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만 배당을 지급하는 전통적인 산업 위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VYM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VIG, 빅이란 ETF 소개해 드릴게요. 앞서서 전통 배당주들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기업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VIG, 빅은 최소 10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려온 미국의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인데요.
따라서 이 편입되는 업종이 전통 배당주들 대비해서 성장산업 쪽으로 좀 더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이 이 VIG, 빅의 차별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업종을 다변하면서 아쉽게도 배당 수익률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살짝 낮습니다. 현재 VIG의 업종별 투자 비중을 보면요. 소매 쪽이 15%, 소프트웨어가 7%, 제약이 7%, 금융 서비스가 6%, 화장품, 미디어, 헬스케어 제품이 5%대, 또 반도체도 5%대, 항공이나 국방 쪽도 4%대 투자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VIG는 시가 대비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가치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께 어울리는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 볼 ETF는요, 이 이머징 마켓에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높은 배당을 주는 ETF 확인해 볼 텐데요. DEM이라는 ETF입니다. DEM은 이머징 마켓 상장 기업 중에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편입된 종목 수가 470개가 넘고요. 투자하는 국가들도 대만,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그만큼 이머징 마켓 중에서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대형주들이 이 세 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배당주 ETF와 마찬가지로 DEM 역시 전통 산업들에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한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 12개월 배당 수익률이 미국의 대형 배당주 ETF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5%대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저평가된 이러한 가치에 주목하면서 높은 배당 수익률도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라면 DEM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굉장히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고요. 실제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나는 ETF 투자하면서 배당금을 좀 많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TF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ETF 계속해서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어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나는 변동성 있는 종목을 싫어 하시는 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ETF인데요. USMV라는 ETF 보겠습니다. 이 ETF는요.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만 모아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보다 상승하는 시기에 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더 커지는 가정이 이 USMV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IT나 헬스케어 쪽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USMV가 예전만큼 지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저 변동성 종목들의 변동성 또한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태의 경우에는 사실 특수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고요. 나는 앞으로도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들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USMV 내에 속한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서 관련된 ETF, USMV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SPHB라는 ETF인데요. 앞서 확인했었던 USMV와는 좀 반대의 성격의 ETF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ETF는 S&P 500 지수 내에서 지난 12개월간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100개 기업, 즉 이 베타 개수가 높은 100개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ETF인데요. 베타 개수가 높은 종목들에 투자한다고 해서 장기적인 성과가 S&P 500 대비해서 더욱더 높을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SPHB라는 ETF는요, 장기적인 성과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S&P 500 지수 대비해서 민감도가 높았던 기업들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확인해 볼 ETF는 IWM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면서 소형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분들 꽤 많으시죠? 이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할까 하시는 분들은 IWM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IWM은 추종하는 지수가 중소형주 지수로 매우 유명한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당연히 투자하는 종목 수도 2000여 개로 상당히 많고요. 편입 비중 상위 종목들의 비중을 보면요.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업종별 편입 비중을 보면요. 의외로 IT 업종의 비중이 크지 않고요. 편입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헬스케어나 금융, 자본재 등입니다. 표를 보면 생명공학의 8%, 은행의 8%, 리츠나 소프트웨어, 그 외에 소매나 기타 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IWM ETF는 IT 업종의 혁신을 주도하는 소형주들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 소형주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라는 투자자분들은 IWM 러셀 2000 지수에 투자하는 ETF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4개 정도 남았습니다. 요 ETF는요, 워런 버핏의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인 경제적 해자를 노리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ETF인데요. MOAT 확인해 보겠습니다. MOAT는 워런 버핏이 항상 강조했었던 그의 투자 원칙 중에 하나인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편입된 종목 수는 49개 정도로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MOAT의 운용 전략은 지수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형태상으로 보면 패시브 펀드 쪽에 속합니다. 그러나 추종하고 있는 지수에 구성되는 종목들은 모닝스타의 리서치 팀에 의해서 선별이 되고 있는데요. 형태상으로는 패시브 투자 쪽이지만 실질적으로 전통 패시브 투자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MOAT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목을 선별하는 주체인 이 모닝스타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MOAT는 이 모닝스타가 얼마나 종목을 잘 선별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업종별 투자 비중을 보면 IT나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업종 등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ETF 확인해 볼 텐데요. MTUM ETF 확인해 보시죠. 미국 기업 중에서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모멘텀이 뛰어난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ETF, 투자하는 종목 수는 약 125개 정도가 되고요. 주가 상승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풍부한 유동성 등도 함께 고려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 종목들 보면요, 중소형주보다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개선되는 모멘텀에 집중한 ETF이기 때문에 업종별 편입 비중을 보면요, 특정 섹터에 집중되는 현상은 어쩔 수 없겠죠. 현재 보면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IT와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가치주 중에서 그나마 좀 성과가 좋은 헬스케어 업종에 집중 투자한다 정도로 해석해 보셔도 되겠고요. MTUM은 대형주 중에서 가격 탄력이 좋은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어울리는 ETF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는 블랙락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블랙락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인데요. QUAL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 펀더멘탈 퀄리티가 우수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펀더멘털의 퀄리티는 그럼 어떻게 선별할까요? 그 기준은 ROE나 안정적인 실적 성장률 그리고 재무 건전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종목 수는 약 125개 정도가 되고요. 투자하는 종목들의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QUAL ETF는 미국 상장된 대형주 중에서도 전통적인 우량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요인들을 포함하는 종목들에 집중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어울리는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ETF는 INTF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대형주나 중형주 중에서 밸류와 퀄리티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선정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ETF인데요. 투자하는 국가의 비중을 보면 일본이 20%, 영국이 16%, 캐나다 13%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업종별 투자 비중은 헬스케어 업종이 18% 수준으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IT나 금융업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요인들을 사용해서 퀄리티와 밸류를 고려해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있는데요. 바로 LRGF, 블랙락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ETF입니다. 참고해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INTF에 포함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중간값은 약 150억 달러 수준으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INTF는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니라 각종 지표들에 근거해서 선별한 종목들로 구성된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락이 얼마나 종목을 잘 선별해서 편입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ETF는 미국 이외의 선진국 시장에서 선별된 우량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섹터별, 테마별 ETF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짧지 않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쭉 보시면서 뭐 필기를 하셔도 좋고 캡처를 하셔도 좋고 내가 과연 어떤 ETF를 투자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꼭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